밝게 웃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간 잘 알고 지내던 가까운 형님으로 또 선배 교수로 이렇게 지내왔던 한 분이, 지난주에 연일 뉴스, 신문 이런 데 등장을 하셔갖고 관심 있게 좀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그 형님 처음 만난 게 대학교 1학년 때니까, 그리고 그 형님이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한 30년 전인데, 음,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 그 당시 하늘 같은 박사과정 선배님 따라서 사회조사란 걸 한다고 설문지 들고 여름방학에 더운데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음, 배워가면서 하고, 또 끝나고 나서 당시 연구소가 있던 마포 그 공덕동 로타리에 거기 공덕시장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공덕시장 가서 족발 얻어먹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그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분 뭐 골수 사회복지학자예요. 국민연금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장 권위자시고, 학계에서도 아주 특출나게 저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분이 그 사회복지학자로서 청와대 들어간다고 해서 좀 기대가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잠잠히 계신다 했더니 지난주에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아마도 그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을 모시고서 강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원격 진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원격 진료, 이 비대면 진료, 뭐 이 부분이 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좀 엮여 있는 거라서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혀 뭐 어떻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사회복지 입장에서 보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뭐 현직 사회수석이시니까 이 청와대 사회수석이 그 말을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긴장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쟁점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현재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긍정적인 입장으로 좀 검토를 하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또 대한의사협회하고 좀 이렇게 같이 발 맞추어서 반대의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이 뭐든지 비대면으로 직접 만나지 않고 떨어져서 하는 이 모든 산업들에 대한 관심표가 매우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이 비대면 의료에 관심이 특히 높아지고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원격 진료나 원격 의료 하고 비슷한 지난 2월 말에 한시적으로 허용이 돼서 뭐 전화 상담으로 뭐 이렇게 처방도 하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 26만 건 정도가 넘었는데 절반 이상이 병의원급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별다른 뭐 오진 사태도 보고되지 않았고, 또 비대면 의료를 하게 되면 소규모 뭐 병의원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 그렇게 뭐 그런 우려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그에 대한 대책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중요성을 뭐 언급을 한 상황이죠.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3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나 온라인 기반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거래, 뭐 바이오 산업 등 이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좀 신중한 입장이에요. 민주당은 그동안에 반대한 입장은 뭐냐면 의료 안전성, 그 진료의 안정성이죠. 그리고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로 사실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이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대한의사협회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사실 추진해 왔는데 뭐 그냥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오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의료 영리화가 가속된다. 그런데 원격 진료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그 홍보이사의 말 중에서, 신문에 기사화된 말 중에서 제가 좀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요. 그분 말씀은 원격 의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진료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와 충분히 대면을 하고 얘기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이것저것 살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전 정말 좀 웃겼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이 5분 이내, 10분 이내, 하루에 몇백 명을 보내, 그런 식으로 이 의료의 질에 대해서 지금 환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닌데, 본인들의 반대 의견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는 건 이게 전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통해서 진료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일부는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 몇 년 전에 그 경북대학교에서 주관했던 이 원격 진료에 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고,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이 민주당이나 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이 원격 진료의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훨씬 많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그 혜택이라는 것이 어르신들께 매우 많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서 저는 사실 이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매우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의협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일리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산간벽지나 섬 지역의 고령 환자가 급한 진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네. 방법이 없어요. 원격 진료가 만약에 시스템화 돼 있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원격 진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동네 병원 놔두고 괜히 원격 진료 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원격 진료가 매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 의료 영유아는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좀 모여서 협의하고 조정해서 조율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격 진료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격 진료는 기존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의 의료 절차나 영역에서 단점을 보완해서 의료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미국하고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나가고 있고, 바로 뒤에 있는 후발주자인 중국 엄청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반도 참 좋잖아요. 사회적인 합의가 되고 서로 이해만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ICT 수준이, 원격 진료를 이끌고 나갈 ICT, 정보통신 기술이죠. 이 정보통신 기술이 빠른 속도로 접목이 돼서 향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낡은 규제에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사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더 미래에 사실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좀 이루어져서 알찬 결과물들이 조만간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더딘 의사결정도 또 한몫하고 있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해내는데 매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이러한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ICT 기반의 어떤 첨단 의료 시스템이 국민들의 생활을 훨씬 더 풍부하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적응을 하시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과는 정말 다른, 어르신들께서 젊으셨을 때 살던 세상과는 정말 다른 속도로 빨리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르신들께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배려도 물론 필요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앞서 나오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챙겨보는 실버TV. 오늘은 뭐 비대면 진료 그리고 원격 진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